이문정 검사님 잘 지내시죠? 모바일 좀 못 갖고 들어오잖아요. 중독될까봐 망고에 중독될까봐 그걸 잡아내. 근데 마약은 안 잡아내? 망고에 행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독될까봐 그거 잡아내잖아. 근데 그건 가방에 있었어. 그러니까, 몸에 있는 건데. 알았어. 화 많이 난 거 알아.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아무리 까맣고 마약 사범들의 거짓 진술에 따른 황당한 의혹 제기였다라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거든요. 2024년 12월 검찰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단 한 줄로 요약됩니다. 세관 직원들이 도와준 흔적이 없어 혐의 없음. 왜 자꾸 지금 합수단이 의혹을 키우냐. 국민들이 신뢰를 더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 수사 발표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관 직원이 도운 사실이 없으니까 도와준 사실이 없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겠다.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똑같은 루트로 허술하게 들어온 거를 13번을 뚫렸고 예? 그다음에 키로수가 뭐 얼마예요? 176kg? 58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약에 이 정도로 여긴 국경이잖아요. 국경 공항이. 국경이 176kg의 마약이 그냥 허술하게 들어오는 거를 막지도 못한 건데 담당 공무원 최일선에 있던 사람들한테 걔네들 도와줬니? 누가 도와줬다 그러겠어요? 안 도와줬어요. 도와준 흔적이 없어.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혐의 없으면. 자, 그러면 만약에 전 세계가 제가 만약에 해외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야, 한국 되게 부실하네. TNT 한 176kg 가지고 몸에 칭칭 감고 들어가도 못 잡겠네. TNT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TNT면 수백 명 죽습니다. 최소. 그죠? 생화학 무기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마약 가루가 아니라 17,000명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에요. 이런 게 뚫렸는데 도와주는 적이 없다라고 무혐의했다. 저 굉장히 이게 납득이 안 돼서 네. 장관님 또 이런 얘기를 갖다 중간 보고를 더더군다나 압수수색 영장 치는 시점에 앞에다 이런 걸 뿌리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 두 번째 의혹이 있어요. 네. 하지만 김건희 일가가 마약 관련해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거는 수사 종결 시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담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또 더 이상합니다. 그건 더 왜 이상해요. 그러냐면 어. 김건희 일가의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김건희 일가가 예전부터 세관 쪽에 줄을 대서 세관 쪽을 구워 삶아가지고 마약을 들여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간 수사에서 세관은 전혀 도와준 바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김건희 일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 내는 거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백혜룡 경정이 이번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저는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그게 저도 그렇게 전후 봤어요. 관계가 달라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에 대한 보도를 쓴 기사 중에는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흘러 들어갔나 보다. 그래서 합수단이 이거를 미리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중간 선제적으로 한 것 같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의혹이 있다. 근데 시기상으로 보면 국민들도 그런 의혹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영장을 기각할 명분을 사전에 밑밥을 뿌린 것처럼 비춰져요. 세관이 도와준 흔적이 없어서 혐의 없음 처리한 건데 무슨 압수수색을 왜 해?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요.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수용하지 않아요. 점점점 의혹은 커질 거고 합수단의 결과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너무 똑똑해졌고 영화도 많이 봤어요. 뭐냐? 우리 이렇게 수사 관련된 무슨 범죄 영화 보면 범행의 동기가 뭐야? 모든 수사에서. 걔의 범행의 동기가 뭘까? 걔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면 백혜룡 경정하고 합수단을 놓고 봐요. 합수단에 주어지는 의혹은 뭐예요? 검찰이 이 사건을 덮은 거 아니야? 근데 왜 검찰이 덮은 거를 검찰이 수사를 해? 결론이 나오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합수단에 대해서는 범행의 동기에 대한 국민적 추정이 있어요. 의혹이. 너네가 저지른 일을 너네가 지금 빨리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동기지라는 게 되는데 백혜룡 경장은 여기서 이렇게 개겨서 얻는 게 뭐예요? 수사관으로서 완전히 이상한 놈 되고 잘못하면 밥줄 끊기고 예? 얻는 게 뭐예요? 저도 한 두세 번 만나봤지만 정치인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면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문정 검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
본인한테 도움되는 건 뭐가 있어요?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문정 검사.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문정 검사가 저는 이건... 그게 큰 의혹 중에 하나인데 네. 이문정 검사는 어찌 보면 제3자일 수도 있어요. 총괄이지만 합수단이 있죠. 합수단이. 예, 합수단은 노만석 직무대행이 만들어놓은 합수단이에요. 그죠? 그리고 노만석 직대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있으면서 한 것들이 하나하나 의혹이 돼서 상설특검까지 갔죠. 관봉권 띠지. 그것도 제대로 감찰도 안 하고 결과도 못 냈잖아요. 네. 결국은 상설특검 갔어요. 근데 합수단을 구성했는데 이 합수단이 내는 수사 결과를 신뢰하겠느냐. 그러면 이문정 검사장은 지금 어찌 보면은 네. 최소한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했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건 저의 의혹이에요. 무슨 네네. 얘기냐면 백혜련 경장이 와 수사를 하겠다라고 왔는데 이 사람을 무슨 공익 제보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공익 제보자면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 대한 수사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가버리니까 이 사람은 수사관으로 온 거예요. 마음껏 수사해서 결국 수사의 결과는 뭘로 입증합니까? 증거로 입증하는 거잖아요. 수사는. 그렇습니다. 태도를 가지고 왜 문제 삼아요? 자꾸 태도 문제가 나오는 것도 저는 이상해요. 백혜룡이란 수사관은 태도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 얘기는 멘탈이 좀 이상해.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여기저기 흘려나오는데 예. 아니 수사에서 왜 갑자기 태도로 갑니까? 증거로 얘기해야죠. 증거로 얘기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좋아, 백혜룡 너도 좋고 합수단도 좋아. 누구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면 난 거기에 힘을 실을게. 그렇지. 그렇게 가면 이 문제가 아주 깨끗해지는데 네. 왜 자꾸 이렇게 흘러갈지 저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은 지난번에 관봉권 띠지 때문에도 검찰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100% 확실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합수단의 결과물을 가지고 국민의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정당당하게 검찰도 자신이 있었으면은 네. 백혜룡한테도 킥스도 미리 열어주고 수사정보 보게 하고 그래 수사 인원 네 마음대로 가지고 세 결론 못 내면 거기에 대해 책임져야 돼. 이게 그렇지. 정정당당한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맞는 해서 정말 백혜룡이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면은 책임을 물리면 국민적 수용성이 나오죠. 누가 보더라도. 네. 근데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한 달이 넘도록 수사정보 접근성도 제약을 했고 수사관도 최소한 얼마 이상이 필요하더라 그러는데 5명인지 뭐 몇 명 있다가 거의 그중에 또 2명 빠졌고 그나마 그거 가지고 자기가 명예회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압수수색 간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앞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중간 발표를 희한한 중간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합수단이나 이쪽이 이런 의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죠? 영장 청구하게 해주는 거예요. 백혜룡의 영장을 그렇죠. 청구하게 대신에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예. 좋아, 너 책임져야지. 증거 자료 가지고 이거 영장 청구했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는 거고 마음대로 해봐. 네. 안 오케이. 나오면 너가 책임지는 알겠습니다. 거야. 자, 우리 검사님에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문정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 중간 결과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저는 이제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봐요. 첫째, 진실이다 무혐의가. 그래서 무혐의 처분한 거다. 예. 둘째, 실력 부족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셋째, 어쩔 수 없는 검찰의 DNA. 검찰의 문제를 좀 덮고 가려는 어쩔 수 없는 검사의 한계. 요 3가지 경우의 수 말고는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문정 검사장은 적어도 3번은 아니지 않아요? 검사 DNA. 그건 뺄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그거. 사람은 몰라도 이문정 검사장이 그동안 검찰에 몸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동안 비판적이었지. 그렇게 보여준 태도에 의하면 적어도 3번은 제거해야 되는 거 3번 아닌가요? 제거할까요? 한번 빼고. 본인이 검찰의 수뇌부가 되고 봤더니 결국 그쪽으로 가는 게 본인의 출세에 맞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결국은 3번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내가 여론조작 아니잖아. 너가 얘기해봐. 다섬이야 다섬.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는 아니 그 검사장 승진한 다음에 그러면 뭐가 태도가 바뀌던 발언이 바뀌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검사장 승진하고 나서도 뭐 국회 토론에 와서도 검찰을 세게 비판하고 계속 했었는데 어떤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그 검사님,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의혹 제기들이 몇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중요한 수사였잖아. 그리고 그렇죠. 그럼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문정이야. 네. 근데 나는 이걸 다 지켜보고 살펴봤더니 무혐의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동안에 의혹 제기가 있었으니까 의혹 제기 하나를 다 탄핵시켜가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딱 얘기할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그래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야. 그냥 굉장히 단편적인 영상 하나 띡 올리고 여러분 보셨죠? 가짜에 속아서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 무혐의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 거죠. 아 진실 가능성과 실력 부족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문정이라면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내가 이문정이라면 지금 백혜룡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어. 그리고 영상을 풀로 공개하라 그래. 짜깁기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이문정이면 네. 풀로 공개해갖고 나는 망신을 줘버릴 것 같거든. 아. 백혜룡을? 내가 이문정이면 지금 이 상황에 이 상황에서 네. 그래 영상 얘따 이놈아 이 봐라 음. 하고 망신을 완전 시켜버릴 것 같아. 예. 내가 이문정이면. 우리 검사님 의견까지만 듣고 거짓말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거짓말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거짓말 밥 먹듯이 하니까. 그 마약 사람들은. 사범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상한 것들은 그 뒤에 세관 직원들이 핸드폰을 막 없앱니다. 초기화하고. 예. 그리고 뭐 권한이 없는 뭐 조병노 경무관이 막 전화가 와요. 예. 그리고 외압이 오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좀 이상하단 말이죠. 김찬수 전화 왔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수사에 대해서 뭔가 수사는 해야 되고 뭔가 이상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지금 와가지고 그럼 밝혀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부분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약 수사할 때 저는 그냥 제가 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네. 하다가 그 조직원 마약 조직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사실 세관 직원들이 나 도와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은밀하게 더 움직여야 됩니다. 훨씬 수사는 원래 밀행성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아무도 모르게 불시에 세관을 덮쳐가지고 핸드폰 뺏어야죠. 예. 그 직원들.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야지 뭐가 나와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왜 여기서 세관이 연루됐다는 언론 브리핑을 했을까? 아. 그 당시 영등포 영찰서에서. 아 예. 백혜룡 팀이. 네. 이거를 언론에 내는 순간 증거 다 없어지지 않겠어요?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뭐 그게 뭐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고 지금 이렇게까지 몇 년이 지난 이상은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증거는 거의 다 이제 인멸이 됐을 것이고 사람들도 거의 다 말을 맞췄을 것이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타개할 뭐 유리한 방법은 백경정을 경찰로 돌려보내서 네. 경찰에 자체적으로 수사팀을 구성하게 하고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해봐라. 예, 이렇게 해갖고 수사를 해야지만 아마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한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 과연 쉽지 않을 이걸 것이다. 넘어설 수 있을까? 네. 아,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좀. 저는 이문정 검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렸다는 그렇죠. 얘기가 아니야. 예. 나를 설득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저도 어제 장관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백경정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증거는 상당 부분 이미 인멸이 됐을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는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검의 담당 수사팀을 통째로 다 폭파해서 바꿔버리고 그리고 최재형 검사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영장 청구를 갖다 다 무력화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동기는 뭔지 이런 것들 정도는 사실 수사를 하면 밝혀낼 수 있겠죠. 그렇게 네.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아주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놓칠 수는 있겠으나 네. 상당히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때 공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비위 의혹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의 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이런 공방으로 점점 그거마저도 점점 네. 안개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네.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증거들을 일정 정도 분명히 준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 네.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도록 해주고 수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야 백혜룡이 잘못 짚었는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뭔가라도 잡혀낸지 이게 의혹이 예. 해소가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마약 사범 입장에서 세관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 몸에 감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대범한 너무 거. 대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네. 말이 안 되잖아. 거기서부터가 좀 검사님 그렇게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저도 처음에 이 보도 보고 그게 해결이 아니, 안 된다니까. 저렇게 허술하지 않는데 아, 그게 해결이 안 돼. 예. 검사님. 거기부터 의문은 되겠는데 검사님 그게 해결이 안 돼. 짜증났어. 그 맞지. 이게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문제가 되잖아. 아까 가방권 준다며요. 가방권 줬잖아. 가방권이라서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야. 그 해결이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압수수색도 사실은 이게 강제 수사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충분한 근거 자료가 붙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이 안 나와요. 뭐 그럴 수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건 무조건 압수수색영장을 내줘야지 왜 안 내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아닐 수 있고. 중간 수사 발표 안 했으면요. 저 절차로 갔으면은 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국민들은 뭔가 부족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네. 그 전에 중간 발표니 뭐니 하면서 갑자기 세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그것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네. 왜 못 막았냐도 아니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굉장히 더 큰 의혹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네. 제가 왜 나왔어요? 예전에 그 필리핀인가 베트남 출장 갔다가 저희 취재진,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인데 같이 카메라 기자가 생망고 슬라이스한 거 있잖아요. 네. 그 두 팩을 시장에서 이제 공항 가기 전에 시장에서 사서 들고 망고를. 캐리어가 아니라 생망고 슬라이스를 들고 네. 두 팩을 한 이만한 거 큰 거 음. 들고 들어오는데 네. 세관이 딱 집더라고요. 전 이게 어떻게 집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오. 사람들 쭉 들어가는데 가방 망고를? 열어보라고. 딱 그 카메라 기자. 망고도. 그 세관 이름 못 갖고 들어오잖아요. 중독될까봐. 망고에 중독될까봐 그걸 잡아내. 근데 마약은 안 잡아내. 망고에 행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독될까봐 그걸 잡아내잖아. 근데 그건 가방에 있었어. 그러니까 몸에 있는 건데. 알았어. 화 많이 난 거 알아.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아무리 까맣고 망고. 왜 망고 얘기를 또 하셔갖고. 망고 중독되면 대한민국 국민 난리 날까봐. 그것도 적발해. 망고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알았어. 아유, 저도 되게 마약 신기해요. 김밥도 적발해. 마약 김밥도.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 합수단에 파견 중인 백혜룡 경정이 관세청 직원이 보내온 내용이라며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마약 단속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촉수 신체 검사 등 마약류 밀반입을 막기 위한 검사 규정에 대한 설명이 담겼습니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 당시 국내 입국자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백 경정은 어제도 동부지검에 발표 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앞서선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13차례에 걸쳐 필로폰 최소 176kg을 국내로 들여왔다며 이 엄청난 양의 마약이 안전장치 없이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아예 마약 게이트 수사 과정을 공개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자 이문정 동부지검장도 오늘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밀수범들의 입국 과정을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살폈지만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도자료에 담지 못했다며 대신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공개한 겁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한 것이 이 건 수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백경정이 세관의 마약 밀수 협조 의혹에 연일 불을 지피는 가운데 관세청에 공을 돌리며 방어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백혜룡 경정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확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진실은 무엇인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수단이 정말로 공정한 수사를 원한다면 간단합니다. 백혜룡 경정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십시오.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그때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너무나 똑똑해졌습니다. 영화도 많이 봤고
수사 과정도 잘 압니다. 범행의 동기를 따집니다. 백혜룡 경정은 이것으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잃을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나선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관으로서의 신념.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176kg의 마약, 580만 명이 복용할 수 있는 양. 만약 이것이 폭발물이었다면, 생화무기였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감동적인 마무리 음악.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